가지고 오늘 주제,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참 많은 부분에서 아쉬운 게 한동훈을 탄핵하지 않은 겁니다. 한동훈의 탄핵 사유는 정말 쌓였죠. 쌓였는데 지금 한동훈은 자신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거론조차 안 해요. 당시 한동훈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니까 이상한 놈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한동훈을 괜히 키워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자, 좋아요. 그때 그럼 탄핵 안 했어. 자, 지금은 한동훈이 컸어, 안 컸어? 컸잖아. 한동훈 뭐 우리가 키워준다, 우리가 키워줘서 크는 것 같아요? 어디서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는 놈들이 한동훈 키워주니까 탄핵하면 안 된다는 그런 소리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한동훈을 탄핵했더라면요, 검찰 지금보다 기세가 더 많이 꺾였을 겁니다. 싸울 줄 모르는 것들이, 싸우기 싫은 것들이 뒤에 앉아가지고, 싸우기 싫고 무서우면 뒤에 앉아가지고 주둥이나 닥치고 있던가, 왜 나불나불 되어가지고 왜 윤석열을 잘 도와주는 짓거리를 해? 에? 진짜 이런 면에서 진짜 분노가 치밉니다. 자, 결과론을 놓고 보자고요. 한동훈 탄핵 하는 게 맞았나요? 안 하는 게 맞았나요? 지금 한동훈이 그 당시, 그때 작년 11월 그 무렵에 한동훈이 탄핵이 됐으면은요, 지금쯤 한동훈 헌법재판소 들락거리면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어야 돼요. 그랬으면 얘가 선거운동 할 수 있었겠어? 없었겠어? 못했어. 그랬으면 윤석열 정권 어떻게 됐겠어? 못 움직여요. 그런데 뭐 한동훈 키워주는 것 때문에 한동훈을 키워줄 수가 있다. 아이고, 어디서 그런 개소리를 배워가지고, 아우 씨 진짜. 예, 개들이 수박들이고요. 개들이 지금 이번에 잘려나간 자들이에요. 솔직히 더 잘려나갔어야 돼요. 김회재, 주철현, 송 누구지? 예, 그 원주에, 예, 그 양반도 똑같아. 그런 사람들이, 예? 한동훈 탄핵에 반대를 했던 겁니다. 키워줄 수가 있다고. 아이고,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아이고, 참. 그 당시에 한동훈의 목을 날렸더라면, 탄핵이라는 이름으로 목을 날렸더라면, 지금요, 검찰이 함부로 못 까붑니다. 그때 한동훈을 살려주고, 검찰의 기세를 꺾지 않는 바람에, 예? 지금 검찰이 얼마나 설치는 줄 아세요? 검찰의 길을 거꾸를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한동훈 탄핵, 그거는요, 민주당에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검찰 내부에서 처음 나왔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제일 먼저 깜짝 놀래, 덜덜덜한 얘기가 한동훈 탄핵당하는 거 아니냐고. 야, 이제 민주당 가만히 있겠냐. 한동훈 탄핵되겠다. 이 얘기가 검찰에서 나왔다고. 검찰 지들은 덜덜덜 떨고 있는데 왜 민주당이 가만히, 아유 씨, 아우 또라이 등신, 아유 씨, 모질이들, 아유 씨.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자꾸 화가 나는 이유는요, 검찰이 또 정치에 개입하는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이 그때, 한동훈이 그때 탄핵을 당했더라면요, 검찰 정치 개입 못해요. 더 이상 못해요. 지들도 쫄아서 못할 거란 말이야. 근데 왜? 그대로 살려주는 바람에 또 검찰이 설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검찰은요, 지들이 껄끄러운 상대가 나타날 때마다 계속 수사권 가지고 지랄을 떨 겁니다. 아휴. 자, 그 결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검찰이 또 수사를 가지고 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오늘부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건데 이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울산시장 사건, 울산시장 선거 사건, 이 사건에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전 장관이 개입했다. 뭐 요 얘기인 거죠.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인가는 그거예요. 그거 이미 끝난 사건 아니었습니까? 끝나도 한참 전에 끝난 사건이죠. 이 사건 2018년, 2019년에 떠들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2024년입니다. 5년 전, 6년 전 사건 끄집어내온 거죠. 누구 말 맞다나 전 정권에서 탈탈 털어가지고 그래도 기소 못했던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다시 꺼내놓는 사건이죠. 한동훈식 논리대로 그대로 하자면 그거 아닙니까? 왜 이런 짓이 가능할까요? 예! 한동훈의 모가지를 꺾어놓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의 허리를 꺾어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한동훈을 탄핵했더라면 이런 일 안 생겼어요. 자, 검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합니다. 이거는요, 검찰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을 미리 꺾어 놓겠다는 겁니다. 그 동시에 선거에서 조국 전 장관의 이 여세, 조국 혁신당의 이 새머리를 꺾어 놓겠다는 거죠. 미친놈들이지. 아우, 도른 새끼들이지. 이게 검사야? 이게 검사냐고. 이런 자들이 설치게끔 왜 놔둡니까? 탄핵을 했더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었어요? 탄핵 제일 대표적인 게 표본이 누굽니까? 정치검사의 표본, 윤석열과 한동훈. 그랬으면 한동훈부터 쳐냈어야지! 왜 겁을 먹고 바보같이. 아우, 씨. 자. 아우, 그 생각하면 지금도 화딱지가 나는데요. 오늘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합니다. 그러면서 임종석과 조국에 대한 재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각각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임종석을 여기서 임종석은 키우는 거고요. 조국은 죽이겠다는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임종석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건을 통해 가지고 키워주는 거죠. 아마 적당히 임종석을 불렀다 말았다 하면서 사건을 계속 키울 겁니다. 대신에 그와 동시에 임종석을 이재명의 대항마 형태로 키우려고 할 거예요. 자, 동시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간에 끌어내려서 피해를 끼치려고 할 겁니다. 즉, 일타쌍피인 거지. 야, 제가 보면 이거 딱 보면서 이 제목을 딱 보면서 검찰의 속내가 이거구나. 이미 뒤로 물러나야 될 사람들은 다 앞으로 꺼내오고 앞쪽으로 쭉 달려나간 사람은 끄집어 내리고. 자, 이 사건 서울고검에 가 있던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종결한 사건을 국힘당 쪽에서 다시 다시 재고발을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서울고검에 가 있던 사건인데, 서울고검이 얼마 전에 뭐 재기수사 명령인가 뭔가를 내렸어요. 그래서 다시 재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자, 핑계거리는 그래요. 뭐 황운하가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 황운하하고 조국하고 무슨 상관인데? 황운하하고 임종석하고는 또 무슨 상관인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상관이 있다고 끼워 맞추는 거죠. 선거 개입의 의도가 명백한 검찰의 헛짓거리입니다. 담당 부서는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부장검사는 정원두랍니다. 원두 커피인가 봐. 아휴.
사건에 대해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요, 지난 2019년 3월 25일 당시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합니다. 당시 두 번째 압수수색이었어요. 이 압수수색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였다? 주진우입니다. 자, 첫 번째 압수수색은 누구였느냐? 역시 주진우입니다. 그건 또 언제였다? 2018년 12월 27일. 한 번은 2019년 3월, 또 한 번은 2018년 12월. 자, 이처럼 당시 윤석열 검찰은 문재인을 죽이기 위해서 생개지랄을 떨었던 거죠. 이 난리를 쳤어요. 자, 이렇게 했던 사건, 좋아. 뭐 그때 그랬다 쳐. 그때가 언제? 2018년, 2019년. 지금으로 따지면은 벌써 5년 전, 6년 전 사건입니다. 5년 전, 6년 전 거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수사를 하겠다? 의도가 있는 거죠. 누가 봐도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미 관련자들 중에 재판이 다 들어가고 있고 1심이 끝난 상황에서 이런 짓을 한다고? 참, 진짜 주먹이 운다. 주먹이 울어. 검찰, 이게 검찰입니다. 이게 검찰이에요. 사건 하나 끝났다 싶으면은, 이제 끝났구나 싶으면은 어디서 찾아냈는지 희한한 옛날 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문제 삼고 괴롭히는 거. 이게 검찰입니다. 저 역시도 지금 똑같이 당하고 있어요. 예? 제가 한동훈 욕을 조금만 하잖아요. 일주일 안에 또 검찰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뭐 이런저런 사건 얘기하면서. 정말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달려가서 진짜 아우 씨.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당하는데 조국 전 장관은 오죽하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조국 전 장관 지금 엄청 잘 나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7%에서 15%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어느 당을 지지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요 15%에서 22%가 나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요 10석 이상의 표를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간다고 보는 게 맞죠. 10석 이상의 비례대표가 생깁니다. 자, 10석 이상? 힘이 엄청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그 정도 의석이 되면은요, 글쎄,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진보 진영의 다른 이런 그 정당들과 연합해가지고 이른바 제3의 원내 교섭 단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12석 정도 의석을 얻었다 쳐요. 그러면 여기에 뭐 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이나 뭐 이런 다른 정당들의 비례대표까지 같이 합치면 20석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말 그대로 또 다른 새로운 새로운 원내 교섭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옛날에 정의당이 했던 일을 이제 완전히 조국 혁신당이 대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원내 교섭 단체가 되면요, 이 보조금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요, 이제부터 대법원이고 어디고 간에 조국 전 장관 함부로 못 건드려요. 검찰이야 개지랄을 떨겠지만 문제는 대법원은 검찰과 또 다르게 계산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법원이 견딜 수 있겠어요? 못 견디죠. 자, 게다가 지금 조국 혁신당 검찰이 가장 아파할 만한 사람들만 골라서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 영입된 조국 신당의 인재들이 누굽니까? 박은정 검사와 차규근 전
출입국 관리본부 본부장입니다. 윤석열 징계를 담당했던 검사가 바로 박은정 검사였고요. 김학의 출국 금지를 시켰던 다음 사람이 바로 차규근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가장 아픈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이고요. 이 두 사람이 윤석열과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섰다라는 이유 때문에 정치 검사 집단으로부터 말 못할 피해, 아니 거의 학폭 같은 거의 학교폭력에서 일진들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듯한 그런 짓을 서스럼없이 해왔습니다. 박은정 검사요. 얘를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진짜 연진이가 동문이 괴롭히듯이 그렇게 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해요. 차규근 본부장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차규근 본부장과 함께 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죠. 역시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이규원 검사. 이 사람 역시도 완전히 집단 폭행을 당했대. 완전히.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진짜 두개 맞았다는 게 아니라 사실상 학교 폭력이 벌어지는 것처럼 일진이 애들 괴롭히는 것처럼 만만한 애 괴롭히는 것처럼 윤석열 정치검사 집단이 이들을 그렇게 괴롭혔다는 겁니다. 여기는요. 검사들 중에 개입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래. 마치 일진들이 학교폭력에 어떤 애야 하나 괴롭히기 시작하면 한 반 전체가 침묵으로 혹은 침묵하거나 사실상 동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검사들이야? 검사 새끼들이 이래? 제가 볼 때는요. 이들은 검사로서의 자격이 없어. 이들은요. 짐 싸서 집에 가야 돼. 얘들이 뭐 정의? 공익?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우 씨 진짜. 택도 아닌 소리죠. 지랄하고 자빠졌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유 방송에서 그런 말 하면 되느냐고. 아니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사극에도 나왔잖아. 근데 왜? 자. 이 정치 집단의 최대 피해자인 박은정 검사와 차규근 전 출입국관리본부장이 조국 혁신당의 영입인재로 들어옵니다. 자, 누가 보더라도 눈에 확 띄는 인물들이죠.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검찰 내부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검찰이 무슨 짓을 했는지, 검찰이 얼마나 나쁜 집단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조국하고 힘을 합친 거야. 안 그래도 검사 탄핵 소추, 이정석 검사 목이 날아가고 난 다음에 흔들리는 검찰 내부가 있었는데 이제 더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조국 혁신당이 돌풍을 부른 만큼 검찰로서는 위험한 거죠. 여기에 차규근, 박은정 이 두 사람이 조국 혁신당을 택하면서 검찰로서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동훈 탄핵 어째어째 잘 넘어가가지고 민주당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검사 출신의 프락치들, 이런 사람들이 어째어째 이 이빨 희한하게 털어가지고 어디 개소리 나불대가지고 한동훈 탄핵을 이렇게 꺾어 놓으면서 검사들 내부의 이 흔들림이 많이 줄었는데 다시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이 흔들림을 다 잡아야겠죠. 그러려니 어떻게 다시 조국에 대한 수사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걸로 과연 가능할까요? 예, 검사는 가능하다고 봐요. 아니,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야. 얘네들의 머릿속에는 뭔가 문제가 생겼다? 문제 해결 방법은 수사야. 마치 군사 정권이 문제가 생겼다? 야, 총 꺼내와! 탱크 끌고 와!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지금 우리나라 생활 물가가 엄청나게 높아요.
지금 우리나라 생활 물가가 일본보다 높다고 그러잖아요. 서울의 이 물가가 동경, 도쿄보다 비싼 상황이에요. 집값이, 서울의 집값이 동경보다 비싸다고. 그 도쿄에서 제일 집값이 비싼 데가 그 일본 일왕이 사는 그 집 주변이 상당히 비싸대요. 우리 같으면 뭐 서촌, 북촌 뭐 그쯤이겠지. 청와대 부근 이 정도인 거겠지. 우리나라는 이 청와대 부근의 서촌, 북촌 뭐 그 뒤에 뭐 성북동이라든지 뭐 그 뒤에 뭐 평창동이라든지 있는데 옛날에는 비쌌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비싸지는 않잖아요. 예. 요새는 우리 강남이 더 비싸잖아. 근데 강남 집값이 일본의 제일 도쿄에서 비싼 데보다 비싸다는 거야. 어? 강남에 이 가게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집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일본보다 비싸대요. 그러니 당연히 식료품 값이 비싸지. 우리나라보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비싼 데는 어디? 예, 스위스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검찰 독재 정권이 해소를 못해. 왜? 압수수색을 할 데가 없거든. 어디를 수사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옛날에 군사 독재 정권에서 어쨌다? 그냥 가가지고 그냥 위협을 하면 되는 거였거든. 근데 이제는 위협으로 안 먹히는 거지. 지금 이번에 의사들하고 하는 거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습니다. 의사들이 사표를 냈다고 해가지고요. 그 사표 낸 거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기껏 해봤자 업무복귀 명령밖에 없는데 그 업무복귀 명령 위반한다고 해도요.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 정지를 시키는 겁니다.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 정지 시킬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자격 정지? 그러면 자격 정지하는 동안에는 뭐 내가 합법적으로 의사 안 할 수가 있는 거야. 내 지금 의사 하기 싫어. 나 의사 안 할 거야. 그래서 사표 냈는데 자격 정지 시켜봤자 타격감이 있겠어? 타격감이 없지. 근데 검사들은 쓸 수 있는 방법이 그밖에 없는 거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뭐 구속시키고 하겠지. 구속 영장 나올란가도 모르겠어. 안 나와요 그거. 만약에 그 영장 내주면요 판사 새끼가 미친 새끼야. 예, 내가 일하기 싫다는데 강제 노역을 시키면 안 돼요. 강제 노역은요 형벌에 해당이 돼요. 형벌에. 예? 형벌은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법관에 의한 재판 결과가 나와야 돼. 근데 재판도 안 나왔는데 형벌을 강제 노역을 시킨다고? 그거 안 돼. 못해요. 기껏 해봤자 자격 정지밖에 안 돼. 뭐 의사 면허 회수? 의사 면허 회수하려면 그 자격 정지를 3번 연속으로 당해야 돼요. 또 의사들 자격 면허 취소 했다고 해가지고요. 그게 그대로 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행정소송 가잖아? 판판이 다 깨져. 오죽했으면 신해철 죽인 그 의사, 그 사람 때문에 의료사고로 죽은 사람이 꽤 여러 명 돼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3명 이상이거든요. 그 사람 얼마 전까지 면허 살아 있었어요. 의사들 면허 박탈하기 그렇게 힘들어. 근데 택도 아닌 소리. 자,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이건 거야. 조국이 미워 죽겠어. 조국 때문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위협감을 느껴. 위기감이 생겨. 쓸 수 있는 방법은 뭐? 야, 조국 수사해. 이건 거야.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오늘 조국 신당에 합류한 박은정 검사가 사실은 한동훈, 윤석열한테는 꽤 아픈 사람이에요. 왜?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이 사건의 진실에 가장 가깝게, 가장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박은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파헤쳐야 된다고 가장 열심히 뛰었던 사람이 박은정이에요. 그러니 한동훈도 윤석열도 얼마나 후달리겠어. 한동훈의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그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게 윤석열이죠. 따라서 그 사건을 파헤치려고 했던 박은정이 얼마나 미웠겠어. 근데 그 미운 박은정이 조국 신당에 간대? 아씨, 얼마나 짜증날까.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사람이 박은정인 거예요. 자, 법조계 내에 특히 검찰 주변에서는 박은정이야말로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박은정이다. 왜? 박은정 검사는 나름 검찰 내부에서 엘리트 코스를 쭉쭉 밟아왔던 사람이에요. 남편도 검사야. 남편이 심재철 검사장이에요. 심재철 검사장도 윤석열한테 상당히 많이 그 핍박을 당했죠. 한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물러난 다음에 후임 검찰총장으로 김호수 검찰총장이 아니라 심재철을 검사장으로 했었어요. 심재철을 검찰총장으로 했었어야 한다. 혹은 이성윤을 검찰총장에 앉혔어야 한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성윤과 심재철을 끝까지 괴롭혔던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사람.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일부러 이성윤에 대해서 수사를, 없는 사건도 막 만들어 수사하고 그랬어. 자, 그래가지고 그 공로로 이원석이 지금 검찰총장 하고 있는 거지 별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야. 자, 그러니까 이 박은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다 윤석열의 피해자인 거예요. 심재철 검사도 그렇고요. 박은정 검사도 그렇고요. 만만치 않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윤이 검찰총장, 심재철이 서울중앙지검장 이렇게 딱 앉아 있었다면 윤석열과 한동훈 일찌감치 날렸을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을 안 들어주신 분이 계시죠. 누구? 박범계. 아유, 진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싸워야 할 때 뒤로 빠지냐고. 왜 물러 터진 짓을 하냐고. 지가 일하기 싫고 지 손에 피 묻히기 싫으면 피 묻힐 전사들 데려다 쓰면 될 거 아니야. 네가 물러 터진 건 이해하겠는데 싸울 준비가 된 전사들을 왜 안 쓰고 왜 거기서 저쪽 새끼들은 미쳐 날뛰고 있는데 미친 괴수들처럼 날뛰고 있는데 미친 개처럼 나댕기는데 허물쭉 해가지고 야, 내 다리 물으라 이렇게 이러고 있냐? 등신 같은 놈들. 얘기가 옆으로 샜습니다. 여하튼 박은정 검사는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라는 게 정평이 나 있어요. 박은정이 이 갈았다. 니들 이제 각오해야 될 거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윤석열 정권은 왜 박은정 검사가 그렇게 싫었느냐? 당시 윤석열을 가장 아프게 한 문건이 있었습니다. 대검찰청이 판사들을 사찰했다라는 증거가 나온 판사 사찰 문건이었어요. 이 판사 사찰 문건을 발견해서 보고한 사람이 누구? 박은정입니다. 근데 판사 사찰 문건을 발견해서 보고했다라는 요거를 가지고 동아일보에서 뭐라고 썼다? 제보했대. 이게 왜 제보야? 보고지. 예? 위법사항을 발견해서 보고한 거지. 이게 왜 제보야? 언론에 제보했나? 아니, 상급자인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한 거지. 여러분, 이 기사 쓴 기자가 고도예거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검사가 다른 검사의 위법한 사실을 발견해가지고 그 위법한 사실을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했는데 이게 왜 제보야? 그리고 그랬다고 그때부터 박은정 검사에 대한 탄압이 시작된 겁니다. 즉, 검사들이 자신들의 치부, 자신들의 잘못을 폭로한 내부 고발자를 탄압한 거죠. 이게 검사들이야. 검사들 지금 중에 남아있을 만한 사람 없어요.
침묵한 자들도 다 나쁜 새끼들이야. 그 새끼들이 더 나빠. 다 내쫓아야 돼요. 검찰청 필요가 없어. 왜? 검사 같지 않은 자들밖에 없으니까. 공익? 참, 웃기고 있네. 씨. 니들이 공익이면은 야, 아유 씨. 참. 개새끼가 사자다. 아유 진짜. 아우 씨. 자. 바로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박은정이 너무나도 미웠던 겁니다. 그러니 박은정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온 검찰이 다 달려들었던 거예요. 동훈이 하나 죽이려고 연진이만 덤벼든 게 아니라 그 반 전체가 덤벼들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죠. 자, 그 피해자가 지금 이번에 조국 신당에 발을 디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겁 안 나겠어요? 우리의 치부, 나의 잘못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이 될 것 같아. 그러니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야겠죠? 그 막는 방법이 뭐? 검사 새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겠어? 예. 딱 하나밖에 없죠. 수사한 겁니다. 그래서 또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자, 이 틈에서 우리는 그동안 왜 일을 똑바로 하지 않았는지 따져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죠. 예. 참, 아우, 속상합니다. 예.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댓글